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2019년 들어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이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며칠 되지 않았지만은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주식 시장은 1월 2일 날 처음으로 개장이 되었습니다. 개장이 되어서 그때 종가가 코스피 지수로는 201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마감이 될 때 2010포인트로 마감이 되어서 지수상으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떠도는 뉴스들은 굉장했었죠. 또 그리고 기관들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대여 체결했다는 문자가 날라오는 것으로 봐서 최근에 공매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또 중국 경기도 둔화되고 유럽 경기도 좋지 않다는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협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베이징에서 시작이 됩니다. 불확실성 또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 관련해서 그 셋째 주에 이제 표결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또 불확실성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 경제 관련 지표들이 이래 하나씩 공개가 되고 또 실적도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거나 또 경기 관련 지표들이 하나씩 발표되는데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잘 나오지 않게 된다면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다 보면은 세력들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차피 상승은 글러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한다는 또 그것도 없어. 일단 하방 압력이 크긴 하지만은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락을 밀어붙일 만한 그런 재료들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도 일단은 공매도 물량을 확보해 두고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고서 일단은 공매도에 조금 집중하면서 용돈벌이나 하면서 1월달을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를 오래 끌 수가 없는 이유가 혹시나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돼가지고 급 진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공매도를 통해서 투자했다가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하지만 전반적으로 악재가 많기 때문에 뭔가 피해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표가 발생된다거나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팔았다가도 그리고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 또 내가 잘못 팔았나 해서 또 그 다음날 바닥 샀다가도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 큰 돈 굴리는 투자자들은 불안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불안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 받는 걸로 살면 돼요. 또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벌어난 돈 까먹으면서 살면 되고 그것보다 더 최악인 경우에는 대출을 좀 내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하고 있는 돈 자체가 자기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돈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더 불안한 상태로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애플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서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했죠. 또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공매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에 리크창 총리가 경기 부양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방문을 해서 기업들 대출 좀 해주라고 독려도 하고, 또 앞으로는 감세, 또 세금을 줄이겠다. 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해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은 조금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에 올려드린 글이 있습니다. 2018년도 한 7월 달쯤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뭐 잠시 소개해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산당이 국영 기업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은행이 국영 기업에 돈을 갖다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분리되어 있고,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대로 또 먹고 살림을 꾸려 나가야 돼요. 어쨌든 중국은 공산당이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정치도 지배하고 있고 경제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단순하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긴축을 하려고 해도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품이 발생하게 되면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는 것이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건상 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긴축을 시도했다가도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 곧바로 경기 부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은 중국 정부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소비 시장이 더 작아요. 인구는 많지만 실제 그 소득이 아주 소수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 여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그래서 내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보다 더 큰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긴축을 조금 하려고도 했다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곧바로 돈을 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끝끝내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국가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돌아가는데, 영원히 돈 풀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언젠가 될지는 몰라요. 앞으로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0년이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중국이 국가에서 돈 푸는 것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끝끝내 그게 잘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중국의 거품이 빵 터진다면 중국 경제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망하면 중국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중국이 몇 개의 나라로 쪼개질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예상하기로는 중국은 계속 돈 풀 겁니다. 계속 돈 풀고, 그리고 어쩌든가 살아보려고 제조업을 좀 키워서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것을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저는 알 것 같아요. 결론은 언젠가 터진다. 근데 터지면 단순하게 경제가 터져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공산당이 무너지고 공산당이 무너지면 나라가 쪼개진다. 그래서 그런 일이 뭐 당장 일어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 보고 그게 10년이 될지 뭐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중국은 쪼개진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40대, 30대 뭐 이렇게 뭐 50대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10년 아니면 20년 후 은퇴하시는 분들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20년 후라 봅시다. 지금 40대고 은퇴할 무렵에 중국이 그렇게 박살이 나버린다. 그러면 우리 한국 영향도 다른 나라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지금 당장 뭐 공무원 아니면 교사 출신 분들 연금을 많이 지금 국민연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연금 수령을 잘 하고 계시죠. 군인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계신데 10년 후, 20년 후에도 성공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도 공무원 다 잘랐습니다. 다느나 엄청나게 많이 잘랐어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연금 삭감했습니다. 많이 또 공무원들 엄청나게 잘랐고 유럽 재정 위기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내에 돌아가실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부터 연금 개시고 20년 후부터 연금이 개시되는 분들 공무원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교사라고 안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또 그리고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도 아니면 퇴직연금 내고 계신 분들께서도 연금으로 뭐 어떻게 꾸려보겠다는 계획은 하지만 그때도 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언젠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무렵에 중국이 빵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도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는 아마 미국 경제 위기와는 좀 다를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연금이 빵꾸 나는데 어떻게 줘? 다 줄일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지금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행복한 시기이고 또 나름 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대기업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은퇴했을 때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연금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사기치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돌려막기. 한 번씩 뭐 폰지 사기라고 해서 구속되는 사람들 있죠. 먼저 앞선 사람들한테 뒤에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계속 메꿔주는 거 그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중국은 계속 돈 풀 수밖에 없고 중국의 특수성은 공산당 이꼴 기업이다. 그래서 중국은 기업이 무너지면 공산당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돈 푼다. 그런데 저렇게 돈 푸는 거 성과 나지 않으면 언젠가 터진다. 한 번도 우리 금융 역사상 거품이 터지지 않은 적은 절대 없다. 터진다. 그런데 재수없게 그 시기가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중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했을 때 나는 지금 공무원이라고 나는 뭐 연금 빵빵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돌아가실 분들 그 정도로 연세가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서 앞으로 10년 후에 연금 개시되고 20년 후에 연금 개시된다고 해서 연금이 개시되는 분들께서는 내가 예상한 연금이 그대로 나오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다. 이건 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산을 불릴 수 있을 때
주식 투자든 부동산이든 계속 불려나가야 되고, 또 자산을 한 군데 몰빵하는 그런 투자 방식은 안 돼요. 지금 당장 5년 내, 10년 내 이래 보지 말고 멀리 보세요. 그래서 부동산 어느 정도, 뭐 주식 어느 정도, 채권이 안 되면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달러, 엔 이런 쪽으로 보유를 하는 쪽으로 자산을 분산해서 배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살아남을 거예요. 자, 뭐 중국 이야기하다가 잠시 멀리 나왔는데, 자, 계속 다시 이번 주로 돌아가서 다음 주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작되고 있어요.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조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르헨티나에서 저기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있어요. 그리고 뭐 어쩔지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브렉시트는 그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인데 영국 국회의 어떤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EU하고 합의한 것을. 그런데 비준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표결을 연기했잖아요. 그런데 EU 같은 경우는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하고 있고, 추가 회동도 뭐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3월 29일인가요? 그때 정도 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파장이 상당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달 말에는 금리가 지금 이제 내년에 연 2회, 2019년도에 연 2회 정도 인상을 시장에서 예상했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되는 것을 봐서 이 분위기로 간다면 2019년도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분위기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도 내일 토요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내일 또 연설합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또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둔화 우려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만 해도 경제 지표 발표가 계속 연달아 있어요. 또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가 쫙 연달아 이어져 있는데, 이런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또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1월 달을 쭉 보면은 1월 달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예전에 뭐 분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일단 긍정적인 재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투자자들이 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우왕좌왕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래도 남의 돈 굴리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긍정적인 요인은 없잖아. 그래서 시장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공매도나 빵빵 때리면서 돈 벌어 먹고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공매도를 오래 끌고 갈 수 없는 이유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또 영국 브렉시트가 잘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이지. 그런 것 때문에 또 공매도도 오래 하지 못해요.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어요. 자, 분위기가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서론이 좀 많이 길었죠. 자, 지금 이번 주에서 업종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은 운송 장비 쪽으로 현재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운송 장비 쪽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많이 매수했고, 전기가스업도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전기가스업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통신업은 또 한 며칠 전에 뭐 여러 가지 연말 관련해서 연말에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5G 관련해서 또 괜찮다고 또 많이 분위기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통신업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형주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형주도 업종이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의 돈은
여전히 중형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다이버전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을 하나의 보조 지표로 본다면 주가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돌아설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중형주 같은 쪽으로 시장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형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주는 뭐 크게 그게 없어요. 외국인들은 부광약품하고 아이마켓 코리아 조금 매수했고요. 기관들은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투어,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으로 뭐 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주를 정리를 해보면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등달아 나서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쭉 그냥 지켜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쭉 지켜보고 묵묵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 계속 모아가면서 적립식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멀리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재수 없으면 현재 40대, 뭐 50대, 뭐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연금 수령할 시기에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융 역사를 살펴보면 돈을 갖다가 풀었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돈이 계속 끊임없이 풀어진다면 그 거품은 언젠가 터집니다. 중국은 중국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공산당 이꼴 기업이라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긴축을 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계속 풀어야 돼서 우리 연금 수령 시기에 빵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뭐 직장 다닌다 해서 만일 10년, 20년 내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면 10년, 20년 이후에 연금을 개시를 한다면 그때도 지금과 같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일단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한쪽으로 몰빵하지 말며 꾸준히 갈 때 노후를 그나마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지. 나라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나라도 시끄러운데 돈도 없으면 비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월달 뭐 이 상황, 지금 당장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멀리 보고 그냥 묵묵히 준비를 하세요. 또 그리고 지금 자녀 키우는 분들께서도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 똑바로 시켜야 돼요. 지금 뭐 10살 된 자녀 아니면 이제 태어난 자녀 20살 된 자녀가 나중에 중국이 빵 터졌을 때 30대 40대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자녀가 경제에 대한 개념 없이 막 까불고 놀다가 그때 빵 터지면 그 자녀도 문제지만 3대가 문제예요. 그 손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3대가 편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뭐 저도 카페에서 관련 이야기들 자주 해드릴게요. 자, 이상입니다.